안녕하세요. 오늘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라는 주제로 환경 독서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용산에서 진행한 강의고요. 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성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독서경영전략학과에 재학 중이고, 그 밖에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의 메타디지털 평생교육원 원장으로서 디지털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달에는 아주 작은 성장의 힘을 같이 5명의 저자와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의 저자죠. 6명의 저자가 집필을 했고요. 네, 저는 약선 그리고 생명과 다 이제 또 이런 개발팀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몸풀기 퀴즈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거에 이 책 한 거는 1시간 안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제가 먼저 문제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아마 이 책을 읽지 않으셨으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책을 같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공부 후에 다시 퀴즈를 했고, 소감 및 실천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읽고 연습장에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돈과 기술을 가진 자본가가 현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 작물 농사를 대량으로 짓는 걸 플랜테이션이라고 한다. 똑딱 똑딱. 답은 끝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식목일이 제정된 연도는 똑딱똑딱. 산업화를 비롯된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은 숲과 바다이다. 똑딱똑딱. 마스코바도는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의 예이다. 똑딱똑딱. 가능한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자는 운동에서 생겨난 이 푸드의 이름은 똑딱똑딱. 영국 의회 과학기술국이 2006년에 만든 개념으로 원료 채취와 제품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출한 값을 지칭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똑딱똑딱. 탄소량으로 산출한 거예요. 자, 크기가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일컬는 말은 미세섬유이다. 똑딱똑딱. 유행을 즉각 반영해서 빨리 만들고 빨리 유통시키는 패션을 일컬는 말은 똑딱똑딱. 재활용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아예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서 이전 물품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은 똑딱똑딱. 일명 착한 패딩이라 하여 살아있는 조류의 털을 함부로 채취하지 않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이 인증제를 취한다. 이 인증제의 영어 약어는 100점 못 나오게 하는 문제 같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면 알 수 있다. 자, 이 책 최원형 글, 방상호 그림,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 좀 아는 10대 이런 시리즈물이더라고요. 목차로는 2019년에 책이 나온 건데, 목차로는 컵라면과 플랜테이션 무슨 관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둘째 바나나와 생물 다양성, 이런저런 모양이 있어야 세상은 제대로 아름답지. 세 번째 아보카도와 로컬 푸드, 밥상의 지도는 작을수록 좋아. 네 번째 생수병과 플라스틱 쓰레기. 오늘 저녁 반찬은 미세 플라스틱 고등어구이. 다섯 번째 휴대폰과 전자쓰레기,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전자쓰레기 무덤. 여섯 번째 패스트 패션과 노동하는 사람의 눈물을 입다. 일곱 번째 화학물질의 역습과 사회의 책임, 100년 뒤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덟 번째 롱패딩과 동물권, 한겨울 나는데 몇 마리. 첫째 플랜테이션부터 살펴볼게요. 돈과 기술을 가진 자본가가요, 현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 작물 농사를 대량으로 짓는 것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아프리카나 기타 이제 동남아 지역에 그런 열대 기후를 이용해서 뭐 커피나 바나나 무슨 이런 단일 작물들을 농사를 짓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네, 생물 다양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병충해나 이런 거를 입게 되면 다 이 농작물이 다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도 직업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거의 뭐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 식목일은 언제 제정이 됐을까요? 우리 이거를 아는 방법은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즉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나무를 많이 떼간 거예요. 많이 베어간 거예요. 그래서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수분이나 어떤 비가 내렸을 때 물을 머금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휩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산사태나 홍수 피해 등 이런 게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1949년에 제정을 했어요. 그 뒤로 이제 뭐 공휴일이었다가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또 다시 공휴일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돼서 인식이 조금은 많이 이렇게 조금 줄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가 또 이렇게 나무를 많이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어야겠죠. 자, 세 번째, 숲과 바다, 온실가스 흡수원. 자, 온실가스 중 수증기 말고 이산화탄소 문제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 숲과 바다인데, 이 숲이 결국에는 많이 우리가 나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온실가스가 흡수가 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죠. 기온 북극에 뭐 남극에 빙하들이 녹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숲이 줄어드니 생기는 문제예요. 라면하고 무슨 관계냐? 라면을 먹다 보면 물론 뭐 나무젓가락 이런 것도 하지만 라면을 기본적으로 튀기는 기름이 팜유래요. 팜은 우리가 야자나무잖아요. 야자나무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짜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숲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라면 또 최고 소비하는 또 나라이기도 하죠. 공정무역이라는 건요, 제값을 주고 사오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 헐값에 사들이면 안 되겠죠. 비정제 설탕, 비정제는 이제 뭐 가공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먼지나 뭐 이런 잡질만 좀 제거한 그런 설탕이라고 합니다. 마스코바도는 필리핀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생산한 비정제 설탕을 이르는데 여느 설탕값보다 좀 비싼 편이죠. 하지만 적절한 가격으로 이 설탕을 구매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유기농으로 책임 있게 농사짓는 농민을 응원하는 의미가 있고 농장의 생태계도 살릴 수 있죠. 이런 무역을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제값을 주고 사는 거래죠. 자, 로컬푸드는 우리 로컬푸드 마켓 뭐 파머스나 지역에 이제 기타 이제 농협 들어가 보면 로컬푸드라고 있어요. 로컬푸드, 로컬이 지역이란 뜻이잖아요. 가능한 한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자는 그런 운동이죠. 로컬푸드. 배달, 배송,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발생하는 운송비 등등 이런 거에서 오는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거고 지역 주민들도 안정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번째, 탄소 발자국인데 탄소 발자국이에요. 이걸 몰랐는데 아보카도가 엄청나게 물을 많이 먹어댄대요. 땅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네, 아보카도 농사 이거 이렇게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제 이슈를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아보카도 몰랐는데도 뭐 아보카도 명란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보카도가 많이 한국까지 들어오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뭐 이제 적당한 온도도 유지해야 되고 또 상당한 양의 에너지원이 필요한 이제 운송수단 필요를 하겠죠. 화석연료 에너지 이런 것들의 사용이 결국에는 뭐로 귀결이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뜻하죠. 이렇게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전 과정을 통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총량의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아보카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보통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연구의 어떤 해양 그쪽 연구의 주체에서도 5mm보다도 더 작은 단위로도 표현한다고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보통은 이제 5mm 이하이고, 하지만 우리가 발견되는 게 200 마이크로미터 이하래요.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 배거든요. 밀리리터에 1000분의 1 밀리리터. 그죠? 엄청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이렇게 옷 세탁하면 나오는 합성섬유 찌꺼기에도 있고, 선크림 기타 등등 바다 쪽으로도 많이, 물 쪽으로 많이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들어가면 먹이 사슬의 구조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축적이, 작은 거에 축적이 되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큰 고등어나 큰 물고기까지 다 먹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그 물고기,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고등어 구이를 우리가 먹는 꼴이 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소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fast fashion이에요. fast fashion, not passion, fashion. H&M 등과 같은 우리 이런 스웨덴의 H&M, 스페인의 자라, 일본의 유니클로, 어떤 특징이죠? 옷 가격이 좀 저렴하죠? 이런 패션, 심지어 요즘 너무 더 빨라서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패스트 패션은 유행을 즉각 반영해서 빨리 만들고 빨리 유통시키는 패션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이제 이렇게 옷이 계속 많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과연 이게 꼭 좋은 것만 의미할까? 환경에는 좋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뉴사이클링 아니고요. 업사이클링입니다. 다운사이클링 아니고요. 재활용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아예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서 이전 물품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를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플러킹, 살아있는 채로 털을 뽑는 거예요. 조류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나마 이게 좀 비윤리적이라 그래서 윤리적인 방식, 윤리적으로 죽여서 털을 뽑는다고 하니, 역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살아있는 채로 학대를 하거나 고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역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홀릭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기업에서 더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나마 라이브 블로킹이 아닌 그런 제품들을 RDS라고 부른대요. RDS가 뭐냐면 Responsible Down Standard. 살아있는 조류의 털을 함부로 채취하지 않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로, 기타 이제 굵직굵직한 노스페이스나 이런 그런 굵직굵직한 구스 다운이나 그런 옷들 패딩 파는 데에서 이렇게 RDS라고 인증을 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10가지를 좀 배웠는데, 그 밖에 뭐가 나왔었냐면 DDT 살충제계란 이런 것도 나왔고, 비스페놀 A 프리 우리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나왔고요. 비스페놀 A는 아이 그 실리콘이나 이제 플라스틱 제품 할 때 그런 거 안 들어가게 안 들어간 성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돈과 기술을 가진 자본가가 현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 작물 농사를 대량으로 짓는 걸 플랜테이션이라고 한다. Yes, no? Yes. 둘째, 식목일에 제정된 연도는 1949년.
산업화로 비롯된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한 온실가스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은 숲과 바다이다. Yes. 마스코바도는 대표적인 불공정무역의 예이다. No. 공정무역의 예이죠. 가능한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자는 운동에서 생겨난 푸드의 이름은 로컬 푸드. 영국 의회과학기술국이 2006년에 만든 개념으로 원료 채취와 제품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탄소량으로 산출한 값을 지칭하는 단어는 탄소 발자국. 크기가 5mm 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을 일컬는 말을 미세 플라스틱. 유행을 즉각 반영해서 빨리 만들고 빨리 유통시키는 패션을 패스트 패션. 재활용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아예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서 이전 물품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는 업사이클링. 일명 착한 패딩이라 하여 살아있는 조류의 털을 함부로 채취하지 않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이 인증제도를 취합니다. 이 인증제의 영어 약어는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좀 서로 소감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설문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마지막 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면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보카도는 슈퍼푸드인가 지구의 적인가? 로컬에서만 먹으라고 합시다. 네, 자, 좋은 문구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식목일은 몇 년도? 1949년 4월 5일입니다. 나무를 심읍시다. 와, 나무를 심읍시다. 네, 한그로라도 심겠다. 네, 선생님 늦으셨는데. 네. 소감 말하는 거죠? 네. 네, 배달 음식을 적게 시켜 먹고. 네. 진한 선생님 음식점 하시는데, 네, 용기 가져가서 포장해 오는 걸로. 네. 좋아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그럼요. 네,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일상생활 속에서 줄여나갑시다. 아니, 사실은 표현이 어이가 우리가 배운 사람. 네. 마지막 소감.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고마워요. 네,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만나요 우리. 용산으로 갈게요. 상태가 메롱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제발 그거 해야 되는 거지.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제발. 안녕. 여러분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벌써 끝나나요? 네. 10월 8일날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면 카카오 채널 디지털 셰프 이혜정으로 문의 주시고요. 또 독서와 관련된 거 언제든 환영합니다. 디지털 강의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